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플러스 채보라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썸네일 보시고 많이 아시겠는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공수처의 수사를 다시 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온몸으로 싸우셨던 전현희 위원장 모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 좀 나눠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정치 행보를 하실지 하는 부분도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공유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전현희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저랑 지난번에 한번 딴 데서 방송하시고 네. 그리고 좀 두 번째 뵙는 겁니다. 또 오마이TV에는 지난번에 오연어가 묻다라는 프로그램 출연하셔가지고 한번 방송하신 적 있고 네. 오마이TV는 두 번째 오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방송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앞으로 자주 나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예. 영광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님 하면 지난 이제 다른 방송할 때 저하고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불화살 얘기. 네. 불화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전현희 위원장님을 향해서 쐈던 모든 화살들을 이제 다시 불화살로 되돌려주겠다 이런 네.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각오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지금도? 제가 1년 동안 탄압을 받으면서 네. 이제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이제 감사나 정권이나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화살을 많이 맞았는데 네. 그게 이제 마치 적벽 대전의 화살처럼 그걸 받아서 화살을 쏜 자에게 불화살로 다시. 돌려줘서 이제 완전히 선멸을 시켰잖아요. 네, 그처럼 그렇습니다. 저에게 쏜 화살을 더 강력하게 해서 이 무도한 범죄자들한테 불화살로 쏘아서 되돌려주겠다. 반드시 저들에게 심판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위원장님이 지금 공수처에 고발해 놓은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최근에는 감사원 분들도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이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다른 방송에 나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특이하게 제 귀에 들어왔던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출퇴근 근태를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감사원 네. 사무처가 네. 이제 그 공수처 수사 지금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직권남용이라든지 조작 감사 이런 혐의로 수사를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 네. 그 공수처에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고발이 돼서 수사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기존에 했던 감사가 제가 완전히 다 무혐의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무혐의 받은 이 내용이 공수처 수사에서 자신들 범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네. 무리하게 감사했다는 게 그렇죠.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다시 뒤집으려고 직권 재심의를 시도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신감사위원을 감찰을 하고 주신감사위원을 수사 요청하고 네. 또 주심감사위원을 주심에서 배제하고 그리고 인사혁신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냅니다. 그 유권 해석이 뭐냐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장차관급 이상 네. 고위공직자들은 지금 현재 네. 출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사혁신처가 관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근데 이번에 이사혁신처가 이런 그 기관장들,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은 복무 기준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9 to 6 네, 기준이 근무 적용이 시간을. 된다라는 네. 취지로 해석을 했어요. 감사원 요청에 의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가지고 이제 저에 대한 근태 감사 이게 네. 이제 문제 없다고 나왔는데 나왔었죠. 네. 이걸 다시 재심의해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좋다. 나는 직권 재심의에도 사실 걸릴 게 없고 떳떳하고 그러니까요. 증거에 의해서 성실히 근무했다는 거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네. 좋아 재심의 해봐라. 근데 그 인사혁신처가 네. 지금 그동안 한 번도 장차관 대통령
포함해서 근태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출퇴근 시간 한 적이 관리를. 없죠. 네. 그러면 인사혁신처 이번에 요건 해석대로라면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직무유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또 감사원은 한 번도 장차관들 이런 근태 감사를 기간 정기 감사 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이런 정기 감사 때에 장차관들 근태 감사 안 한 거 이것도 직무유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두 개로 공수처의 인사혁신처장과 감사원장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부터 인사혁신처 해석이 났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는 지금부터 당장 네. 장차관들 대통령 포함해서 대통령도 상습 지각 의혹 제기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제기되고 그러니까 자기들 해석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근태 관리를 해라. 그래서 9시 출근부터 도장 찍고 저녁 6시 퇴근하는 거 다 네. 반드시 확인하고 감사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네.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해석대로라면 예. 대통령 포함해서 장차관들 다 출퇴근 시간 관리해야 되고 이사혁신처는 그러니까요. 예. 감사원은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이걸 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로 또 제가 고발할 겁니다. 고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저를 잡으려다가 자기들 발목이 잡혔네요. 네, 감사원장도 네. 이제 그 9시 출근부 도장 찍어야 해야 되고 되고, 유병호 사무총장도 또 찍어야 그래야 되고, 되고, 네. 대통령도 찍어야 되고 이거 인사혁신처 관리해야 되고 감사원은 감사를 네.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자신들 발목을 잡는 일이 생겨서 아마 대통령한테 혼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들도 이제 다 현재 아주 긴장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전현희 위원장님을 어떻게든지 좀 괴롭히려고 네. 감사원에서 인사혁신에 요청을 했는데 네. 그게 본인들 발목을 잡는 꼴이 됐군요.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내 맘대로 출근해도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는 다 9시부터 6시까지 그 자리에 똑같이 있지 않으면 일반 공무원들처럼 그렇죠. 똑같이 그럼 적용이 문제가 되기 되는 때문에. 거잖아요. 네, 당연히 해야죠. 네. 그래서 국민들도 앞으로는 네. 이번 인사혁신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예. 대통령 포함 장차관들 9시 출근 6시 퇴근 예. 하고 그게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감시해야 되고. 됩니다. 참. 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 전현희 위원장님을 뭘 가지고 걸 게 없으니까 해도 안 되니 그런 것까지 가져와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출퇴근 가지고. 장차관들이 뭐 자기들 예를 들면 행사 있으면 바로 행사장 갔다가 출근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오후에 모임 있으면 모임 끝나고 바로 집에 가잖아요. 그런 것도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논리로 네, 따지게 그렇습니다. 되면 네. 참 웃기는 아유. 근데 이제 위원장님을 공격하면서 부위원장도 사임을 시켰잖아요. 결국 네, 네. 해임을 시킨 거죠. 네. 무슨 이유로 해임을 시켰어요? 부위원장? 부위원장도 이제 감사를 했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근태라든지 뭐 복무 형태라든지 네. 출장 갔을 때 뭐 식사한 거라든지 뭐 카드 식사 내역이라든지 정말 짜잘한 걸 가지고 네. 다 정말 먼지털이식 하듯이 해서. 이렇게 조사를 감사를 하니까 당시에 이제 우리 이정희 부위원장께서는 네, 네. 자기 자신이 이렇게 괴롭히는 건 또 참겠는데 직원들이나 또 그렇죠. 그 출장 가는 그 네. 기관들마저 다 사사시 한 뭐 몇십 군데를 예, 예. 또 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예감의 훼손도 있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또 예. 물러나라는 그런 신호로 알고 네, 그렇게 사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위원장은 그렇게까지 하고 제가 볼 땐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나온 거의 게 없으니까 이상했죠. 그러니까 했는데 나온 게 없으니까 결국은 문제 없음으로 처리해서 끝난 건데 또 하나 이제 지난번에 얘기 나누면서 제가 그 얘기도 하셨는데 본인이 사실은 위원장으로 계시면서는 정말 신뢰했던 부하 직원 네, 소위 이제 어느 직책까지 얘기하면 또 사람이 특정되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이 정권 바뀌고 전현희 위원장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니까 도리어 그쪽에 가서 네. 전현희 위원장을 공격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권익위 내부 제보자의 제보로 네, 네, 이제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네. 감사원 측이 주장을 하고 주장을 있고요. 하죠. 네. 최근에 이제 법사위 상임위에서 네.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제보자의 신분도 밝혔어요.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법사위랑 이런 또 공수처 수사에 의해서 윤곽은 거의 드러난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증거에 의해서. 근데 이제 당사자는 계속 부인을 하고 부인하고 있기 있어요.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곧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뭐 권력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 그 직장에서의 그런 이제 뭐 신뢰관계, 예, 뭐 예, 예. 신의 이런 것도 다 허무는 예. 그냥 좀 굉장히 그런 실태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이런 걸 배신감이죠.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요. 느꼈습니다.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도 이제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예, 사회에서.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참 뛰어넘는 그런 일을 목격하고 더구나 또 감사원 감사에서 허위 증언까지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여의도에 그 미역국집 있잖아요. 예. 거기에 가서 제가 뭐 직원들 간부들을 맞아. 앞에 뭐 두고 추구 미역국을 내리치고 뭐 질타를 했다. 근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감사원에 진술을 하고 감사원 사무처는 그 사실을 증거로 해서 그걸로 제가 뭐 강요죄 뭐 이런 걸로 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건 명백한 무고라 그렇죠. 감사원 사무처하고 그 제보자 증인을 한 사람도 똑같이 이제 무고로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무고라는 게 증거로 또 확인이 된 게 예. 경찰서에서 이거에 관해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검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는데 예. 그 미역국집에 가서 현장 예. 검증을 해서 CCTV를 다 확인을 했대요. CCTV를 확인했는데 예.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없다. 그날 식사 자리가 아주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이런 거를 이제 CCTV에서 다 확인이 되니까 뭐 이거는 뭐 감사원도 그렇고 그 증언을 한 사람도 완전히 빼박이죠. 그러니까요. 허위 증거고 무고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현 위원장이 느끼셨을 배신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신뢰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같이 일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어쨌든 함께했던 동료이잖아요. 상관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배신하고 그걸 내부 고발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직원들, 그러니까 본인 관련된 전임 위원장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한다면 직원들을 계속 괴롭혔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때 눈물도 보이신 적이 있었고 네. 공개적으로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기간 동안. 제가 저에 관한 일로는 결코 울지 않겠다고 예. 마음을 정말 굳게 먹었는데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이 직원들이 또 예, 먼지를 예. 털면 직원들 먼지가 좀 나올 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 직원들의 뭐 출장비 이런 걸로 사실상 별건 감사 예.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을 압박하고 저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감사 결과 직원들에 대한 징계 예.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진짜 미안하고 예. 그래서 직원들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셨을 가슴이 것 같아요. 아프고 미안하고 네. 예. 참 인간적인 정말 미안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도 어쨌든 꿋꿋하게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또 엮으려고 하는 시도. 이번에 법사위에서 박주민 의원이 중요한 발언을 해서 그 부분도 의미 있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이 이제 자기들 공수처 수사를 받으니까 이 기존의 무혐의 감사 결정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뒤집으려고 이제 감찰을 해가지고 주시면 쫓아내고 다시 직권으로 재심의를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합니다. 그걸 이제 지금 최종 결정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내부에서 방침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럼 직권 재심의라는 제도에 관해서 근데 이번에 우리 법사위에서 박주민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법을 개정한 취지가 이 피감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감사를 당해서 감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로 직권 재심의 제도를 만들었고 그때 법을 만들 때에 현재 김도읍 그 법사위원장도 위원장. 똑같이 이거 감사원 권한 너무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면서 그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더니 감사원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 감사원에서 직권 재심이 하려는 게 아니라 피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진 네, 거라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감사원의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피감자인 저를 핍박하기 네. 위해서 이 직권 재심의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직권 재심의 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네. 법률적으로 뭐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권 재심이라고 하는 것이 피감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 감사가 억울하니까 한 억울하고 번 더, 그렇지 해달라고 예, 요청하는 살펴달라. 건데 네. 도리어 감사를 하는 쪽에서 네.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법의 말씀. 취지를 악용하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법에 그게 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제가 음. 지나치지 않고 예, 공수처에 예. 이 직권 재심이 시도하는 거, 그다음에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감찰, 셀프 예. 감찰이죠. 그리고 셀프 감찰에서 피의자인 자신들이 네. 감찰을 해가지고 아 우리 그동안 감사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뭐 내용이나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공수처에 얘기하는 거죠. 네. 공수처 지금 수사하는 거 틀렸어. 우리가 조사해보니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셀프 면죄부를 주는 감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인사혁신처에 요건 해석을 받아가지고 또 인사혁신처 요건 해석에 따르면 이거는 직권 재심의를 해야 돼. 해서 직권 재심의하고 네. 이 모든 절차가 네. 직권 남용이라는 직권 거죠. 남용. 그래서 직권 남용으로 또 형사 고발을 고발하고. 지금 현재 네.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불화살을 열심히 쏘시는 네, 거예요. 열심히 거기 감사원이 저한테 쏜 화살 네. 맞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한 게 맞아요. 거기에 제가 불을 붙여서 다시. 불화살로 지금 다 하나씩 다 대응해서 다 쏘고 있고 네. 지금 감사원에서 지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속 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네. 또 불법 행위를 하고 지금 현재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은석 위원이 주심위원을 패싱하고 보고를 안 하고 결재도 안 낸 상태에서 이걸 공개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은석 주심위원은 법원으로 치면 예. 이 합의부에서 주심 판사에 해당합니다. 감사원 사무처는 검사 이 이제 역할을 하고요.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그 역할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판사들은 감사원 사무처 검사의 역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피고인의 역할이죠. 그렇죠. 피고인 예,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결정하는 거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판사들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 검사들 공소가 틀렸다 해서 예. 검사들에 대해서 틀리고 이제 변호인과 저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더니 이 이제 검사가 야 주심 판사 틀렸다. 예. 검사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 써서 판결을 하지 않고 변호인 쪽에 그 예. 피고인의 얘기만 받았어서 주심이 예. 마치 권익위원장에 대한 변호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오.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완전히 네. 상식을 뛰어넘는 예. 주장을 그것도 감사원장이 합니다. 예. 국감 현장에서. 국감에서. 그러면서 주심위원이 이제 그 자기들이 사실은 주심위원을 패싱하고 판결문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직권남용이나 또 감사원법 위반 또 그 감사 결과 보고서 위변작, 전자변작 예. 이런 굉장히 중범죄예요. 그렇죠. 그 혐의로 지금 또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주심이 예. 검사들인 자기 사무처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주심위원을 그 결재를 안 해주고 지금 예. 할 수 없이 패싱하고 공개했다. 그게 말이 이건 안 되죠. 자백이에요. 자기들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대한. 예, 예. 근데 자백인 줄도 모르더라고요. 감사원장과 뭐 감사원 간부들이. 예. 그러면서 국가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사위에서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주심위원을 패싱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전자결제해서 외부에 내보냈다는 건 이미 시인을 감사원장이나 그 간부들이 시인을 했는데 예. 그게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심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랬더니 주심위원을 뭐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혐의로 또 감사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거 완전 그냥 감사원이 제가 감사위원을 무법원입니다. 또. 예. 무법원 제가 보기에는 예.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 놓고도 법 위반 사실도 몰라서 떳떳하게 그걸 이제
뭐 심지어 국감장에서도 장에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자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해서 또 공수처에서 이제 또 압수수색하고 하고. 수사하고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재판에 가더라도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기 네. 시인을 한 거니까. 네, 그거는. 시인을 명백히 네. 했죠. 네. 그러니까 판사를 패싱하고 검사가 자기들이 쓴 공소장을 판결문인 것처럼 공개했다. 그 이유는 비유하자면. 판사가 결재를 해주지 않아서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내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판사 네. 결재해 줄 때까지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네.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감사위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주심이 무슨 필요가 사무처만 있어요. 가지고 감사원 그렇죠. 운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공정성도 담보가 안 되는 거고. 네. 그 사람들이야 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자기 입으로 그렇게 시인을 했다는 것도 대단히 놀랍다 이런 생각이 그리고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위원들은 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입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감사위원 6분이 모두 차관급이고 감사원장은 장관급이고 예, 예. 그리고 감사원법에 감사위원회가 최고 의결 기구로 기구. 되어 있고요. 예. 감사원 사무처는 그 밑에 밑에. 하부 보조 기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무처의 그 사무총장이 유병호. 엄연히 이 예, 예. 감사위원 밑에 예. 그런 그 사무처에 불과한 음. 기관인데 마치 사무처가 감사원이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서도 자기들이 작성한 게 그게 최종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도하죠 사실은. 무도하죠. 정말 예. 자기들이 헌정질서 문란 네, 행위고요. 네, 네. 이게 공수처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증거로 이제 사실로 밝혀지고 그러면 이제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포함해서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행위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로 범죄가 이 확인이 되면 탄핵감입니다. 그러니까. 예.